안녕하세요. 염쌤의 어깨 이야기 염준석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요새 GPT를 이용을 해서 검색도 많이 하고 오시고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지 비수술로 여러 다른 치료로 나을 수 있는지 검색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번 GPT에서 검색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서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프면은 내가 어깨가 아픈데 보통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 이렇게 검색을 보통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회전근개 질환, 견봉화 점액낭염, 동결견, 견봉쇄골 관절염, 석회성 건염, 견갑골 불균형, 충돌증후군, 경추 디스크, 기타 원인 등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네요. 내가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인데 이를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로 나을 수 있을까? 보통 이렇게 치면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뭐 반드시 수술을 요하지 않고 비수술로 좋아질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파열일 때, 완전 파열일 때, 부분 파열일 때 이제 비수술 치료 가능성이 높고 작은 파열일 땐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게 이제 논문의 근거나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대답을 해달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문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오듯이 부분 파열일 때는 비수술 치료일 가능성이 높고 완전 파열에도 크기가 좀 작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꽤 높다. 논문에서도 이제 부분 파열이 아니라 완전 파열일 때 소파열 환자에서도 비수술 치료군의 80% 이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일 때 그러면 현재 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 술기, 시술이 무엇이 있을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비수술 치료, 약물 치료, 물리치료, 충격파, 운동치료, 주사치료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논문의 근거에서 어깨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주사치료를 정말로 많이 하는 치료죠. 뭐 스테로이드나 PRP, 프롤로테라피, 히알루로닉 액시드, 저희 골수 줄기세포 주사까지도 이제 어깨 통증 치료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는 거는 프롤로테라피랑 스테로이드 치료, PRP 주사도 이제 수술실에서 수술하면서 보통 어깨는 시행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중재적 비수술 치료, 수술은 아니지만 시술 수준의 침습적인 치료들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견봉화 감압술이라고 내시경 치료도 언급을 하고 있고 바보티지, 제가 많이 하는 프릭스 치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하는 치료 중에 하나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그 바보티지라는 술기 시술 또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여러 운동 치료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논문 형태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이게 딱 나오는 것은 없죠, 사실.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 이제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주사치료, 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깨 비수술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치료인 수동강압술이란 치료가 있던데 이 치료는 비수술 술기에 안 될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검색을 해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수동강압술은 마취와 도수 조작술이라고 하지만 이제 비수술 치료에 속하지만 술기에 해당하는 거고, 수동강압술은 어깨가 많이 굳어 있을 때 이를 풀어주는 치료, 어깨가 많이 굳어 있을 때 이를 풀어서 환자분들의 관절 운동 범위를 되찾아주는 건데, 두꺼워진 관절 주머니가 엄청나게 많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치료로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 관절 운동 제한을 나타내고 팔을 들고 뒤로 돌리고 옷 갈아입을 때나 뒤로 뻗을 때 계속 아프기 때문에 주머니를 찢어줘서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이 수동강압술이라는 치료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도 어깨의 비수술 치료 술기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석회세석술, 수동강압술,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또 어깨 비수술 치료 중에 정말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있죠. 요새 이제 대학병원이든 2차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는 어깨 통증,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콜라겐 치료가 있던데 요새 이 치료가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물어보겠습니다. 네, 콜라겐 치료라는 게 이제 회전근개 최근 주목되는 비수술 중재 중 하나, 가능성과 제약을 함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확립된 치료법은 아니고, 근데 사실 이제 콜라겐 치료는 대부분 모든 대학병원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논문으로도 효과가 많이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GPT에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 맞고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정확하게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콜라겐 치료라는 거는 손상된 건조직의 콜라겐 분기와 재생 저하, 내인성 재생 자극, 사실은 뭐 100%의 재생은 아니지만 비슷한 조직들이 자라나서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능적인 계속 통증 완화, 주로 이제 완전 파열, 부분 파열이 건병증 초기 단계 위주. 완전 파열일 때는 완전히 이제 콜라겐으로 치료는 힘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부분 파열일 때나 또는 건병증일 때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콜라겐 이게 치료에 그래서 이제 콜라겐 치료도 이제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고, 굉장히 환자분들에게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봐도 좋은 결과를 냈던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 치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어깨 통증에 핌스 치료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의 강직이나 경직을 풀어주고 근육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치료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핌스 치료라는 게 어깨 통증에 있는지 핌스 치료에서도 이제 회전근개 부분 파열 건병증이면 운동 치료가 1차 표준이고, 핌스에 해당하는 IMS로 보조 병행하면은 단기, 중기 통증 기능 개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논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비수술 치료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이제 치료 효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프릭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이 치료는 이제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방금 4가지를 검색을 해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프롤러 치료, 힘줄 강화 치료 또는 콜라겐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릴리즈 숄더 조인트는 사실상 말을 쉽게 풀어쓰기 위한 거고, 사실 브리즈먼트, 즉 수동 강압술에 해당합니다. 이제 수동 강압술을 하면서 관절을 이제 부풀려주고 관절 주머니를 부풀린 상태에서 환자분의 팔을 움직여줘서 주머니를 찢어주고 원래대로 팔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고, 이렇게 근육 내 자극술, 핌스 치료를 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이제 석회 제거 치료, 바보티즈라고 말씀드린 석회 세석술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석회 세석술을 통해서 수술하지 않고도 석회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릭스 치료는 제가 의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제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또는 환자분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고, 하지만 그 4가지 치료들은 제가 만든 치료도 아니고 제가 개발을 한 치료도 아닙니다. 원래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들을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치료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가 있고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이제 입증이 되고 확립이 된 치료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술 치료법들을 상황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 프릭스 치료라고 제가 보통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제 회전근개가 이렇게 파열이 있고 안 좋을 때, 부분 파열이고 또는 건병증이 있을 때 콜라겐과 프롤러 치료를 해주고 핌스 치료로 풀어주고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치료 전에는 힘줄의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됐었는데 치료 후에는 힘줄 색깔도 이제 돌아오게 되고 통증도 좋아지고 정상적으로 팔도 올라가고 야간통도 사라지고 근력이 회복되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이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프릭스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수동강압술, 관절 강직 완화 치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분은 58세 남성이고 관절 주머니가 많이 두꺼워져 있고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통증도 심했었고요. 검사를 해보니 주머니도 두꺼워져 있고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 물론 부분 파열이고 어깨 주변부에 이두건염, 물도 차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릭스 치료를 해서 이 주머니를 찢어내고
그래서 이제 주머니를 찢어내서 관절 주머니를 넓혀줘서 원래대로 팔을 들 수 있게 해주고, 회전근개가 색깔이 변한 부위에 이제 프롤러 치료도 해주고 콜라겐으로도 치료해주다 보면은 힘줄의 색깔이 이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MRI 상으로 한 6주 정도 뒤에 이제 촬영을 해보면은 이렇게 좋아진 걸 관찰할 수 있겠고요. 어깨 앞쪽에 이게 물이 찼던 것도 물도 좋아지고 색깔도 많이 이제 회복이 되었던 이런 영상 비교를 해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팔도 잘 들 수 있게 됐고 일도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2주 만에 통증도 좋아지고 비수술로 바로 생업에 바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석회 제거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석회 바보티지라는 술기로 제거를 합니다. 이 석회 세석술은 커다랗게 이게 석회가 있어도 이 석회는 원래 환자분이 힘줄이었고 힘줄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변한 거기 때문에 이 석회를 세석술을 해서 흡수시키는 과정으로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석회가 아무리 크게 있고 팔이 못 들고 너무 아파도 치료를 하게 되면은 2주도 안 돼도 이렇게 석회가 다 흡수가 되고 팔도 잘 들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석회가 막 잘 제거가 안 되고 그래서 석회를 또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석회가 제거가 잘 되었는데 힘줄이 잘 안 났고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을 해서 간혹 이제 그 봉합을 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비수술로 모든 치료를 아주 말끔하게 100%의 치료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석회가 큰 경우에도 석회를 제거해서 이렇게 없앨 수 있고 2주 만에 제거돼서 생업에 충분히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프릭스 치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4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는 비수술 치료들은 많은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확립이 된 치료들이고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수술하지 않고 절개 없이 크게 도움이 돼서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경우에 이런 치료가 시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최대한 맞는, 최대한 비수술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지만 이제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진단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이 어깨 비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